아들이 처음 예비며느리와의 결혼을 선언했을 땐 꽤 놀랐습니다. 예비며느리가 재벌집 막내딸이었거든요. 우리 집이 비록 재벌집까지는 아니어도 부족한 것 없이 키웠던지라 결혼에 있어 돈을 먼저 본 것 같은 아들의 선택이 당황스러웠어요. 아들, 너 혹시 돈 많은 여자가 이상형이었어? 아,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재벌집 막내딸이랑 결혼한다고 하니 하는 소리지. 아, 엄마도 참, 뭐 꼭 돈을 보고 해야 재벌집 막내딸을 만나나? 아, 네 말은 작정 안 했는데도 만나줬다는 거야? 아, 엄마도 참 쑥스럽게 사랑해서 하는 거야. 내가 첫눈에 반했어. 그 말을 하는 아들의 표정이 수줍더라고요. 처음 보는 아들의 표정이 낯설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놓이더라고요. 적어도 돈 보고 하는 결혼은 아닌 것 같아서요. 분명 그랬던 아들이었는데 결혼 한 달 전 아들이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엄마, 나 다른 여자 생겼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파혼할 거야.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네. 뭐? 다른 여자? 어. 그래서 그 사람이랑 결혼 못해. 아, 3년 만났다며. 그랬었지. 아, 근데 갑자기 다른 여자가 생겨서 파혼하겠다고? 살 집도 가게야 걸었다며. 그러니 다행이지. 이쯤에서 관두게 됐으니까. 결혼을 선언할 때도 내 아들 같지 않더니 파혼을 선언할 때도 내 아들 같지 않더라고요. 서로 합의는 된 거고? 아, 합의가 뭐가 필요해요. 한쪽에서 원한다면 헤어져 주는 게 맞지. 아들, 너 지금 너답지 않아. 아,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재벌집 막내딸이랑 결혼한다고 할 때만 해도 돈 보고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더니 막상 내가 파혼한다니까 아까워? 재벌집 막내딸 놓치는 것 같아서? 아, 그게 아니라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잖아. 아,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사랑이라는 게 원래 한순간에 빠지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해픈 녀석이었어? 네 약혼녀한테도 첫눈에 반했다며? 바뀐 여자한테도 첫눈에 반했다는 거야? 아, 내가 해픈 걸로 해. 아무튼 난 이 결혼 진행 못해. 아들이 집을 박차고 나가려던 그때였어요. 아들이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아들이 파혼하겠다던 예비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자기, 지금 뭐라고 했어? 다른 여자?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다 들었나 보네. 나한테 문자 하나 달랑 보내서는 파혼하자고 해놓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놓고 다른 여자? 그게 아니면 내가 왜 자기랑 파혼까지 하겠어? 나도 오죽하면 이러겠냐고. 요즘 들어 연락도 자주 안 되고 자꾸 일 있다고 나랑 안 만난 게 다 그래서였어? 미안해. 근데 나도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 뭐? 3년이면 만날 만큼 만났잖아. 괜히 결혼까지 했다가 이혼하는 것보다는 파혼이 낫잖아. 청첩장도 다 돌렸잖아. 미안해. 내가 연락 돌릴게. 파혼 사유는 나한테 있는 걸로 다 설명할 거고. 그게 다야? 나한테 더 할 말 없어? 아, 사과라도 해야 하나? 마음이 변한 게 사과할 일이야? 뭐? 그래, 사과해야 끝나는 거지? 그래, 미안해. 더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미안하다. 예비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아들은 매정하게도 예비 며느리를 지나쳐 나가버렸어요. 아들이 가버리자 그 애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애가 안쓰러워서 다가갔어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저런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결혼 준비로 희희낙낙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몇 주 사이에 다른 여자가 생겨요? 어떻게 그 여자가 좋다고 저랑 파혼할 수가 있어요? 나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내 아들이지만 정말 속을 모르겠다. 며느리를 처음 본 날을 기억해요. 아들이 결혼을 선언한 뒤 소개하고 싶다며 자리를 마련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최대한 점잖게 입고 나간다고 나갔는데 우리 며느리의 차림은 화려함 그 자체였죠. 그래요. 반가워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옷 선택이 좀 과해진 것 같아요. 아유, 아니에요. 보기 좋은데 뭘. 화사하고 예쁘네.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참 단아하고 아름다우세요. 뚝 부러지는 말투하며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는데 보통에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내 아들이 좋다는데 저도 내 식구로 받아들일 마음을 갖는 게 더 낫잖아요. 같이 식사하는 내내 예쁜 점만 보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우리 아들도 살뜰히 잘 챙기고 저도 잘 챙겨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먹던 생선에서 굵은 가시가 나왔어요. 가시에 잇몸이 찔려서 화들짝 놀랐더니 예비 며느리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 실수가 좀 있었나 봐. 가시가 잇몸을 찌른 것 같네. 물로 입안을 헹구는데 며느리가 바로 종업원을 부르더라고요. 저기요, 우리 어머니 생선 요리에서 이렇게 굵은 가시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주방장님께 말씀드리고 다시 내오겠습니다. 그냥 다시 내오면 다예요? 우리 집이 이 식당 단골인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해요? 지금껏 이런 적 없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바로 상황 보고하고 사과드리게끔 조처하겠습니다. 당장 하세요. 종업원이 안절부절 못하고 나간 뒤 우리 사이에도 한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예비 며느리가 씩씩거리며 냉수를 원샷하더라고요. 가시를 뱉은 제가 죄인이 된 심정이었죠. 예, 나는 괜찮아. 셰프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안 되죠.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가시 하나로 망쳐버렸잖아요. 이 자리를 망치고 있는 게 가시인지 예비 며느리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아, 망치긴. 잊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아들도 예비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어요. 그래, 자기야. 엄마 괜찮으시다니까. 주방장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자기야, 자기는 몰라서 그래. 우리 가족 이제 VIP란 말이야. VIP가 뭐야? 그만큼 돈을 쓴다는 거잖아. VIP의 식탁에서 이런 실수가 나온다는 건 아주 큰 문제야. 우리한테 아주 큰 결례를 저지른 거라고. 결국 주방장이 와서 연신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는데도 며느리는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어요. 저한테 사과하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한테 하세요.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요. 나 괜찮아요.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자 주방장도 며느리와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손님 테이블에 올라오는 요리에는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선 요리도 다시 내드리고 좋은 샴페인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래요. 모든 사과의 의미라면 다 받을게요. 그렇게 겨우 상황이 정리되나 했는데 우리 예비 며느님은 끝까지 씩씩거리며 화를 풀지 못했어요. 헤어질 때도 묻더라고요. 어머니, 이 몸은 정말 괜찮으세요?
내일 저랑 같이 병원 가요. 병원은 무슨, 일간 일로 병원에 가? 같이 가시죠. 제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요. 어? 얘가 왜 이러나 싶었지만 결국 예비 며느리 손에 붙들려 병원까지 다녀왔어요. 그러고 나서야 상황이 종료되더라고요. 애가 뭐 하나에 꽂히면 집요하게 해결을 볼 때까지 매달리는 성격이더라고요. 솔직히 첫 만남부터 그런 모습을 보니 살짝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죠. 애가 성격이 좀 다혈질 같더라. 아, 좀 불같은 데가 있지? 근데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야. 그래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얼마나 불안하겠어. 더 뭐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당분간은 그 식당 안 간다던데? 뭐? 뭘 또 그렇게까지. 장인 장모님도 화가 많이 나셨다나 봐. 아직 인사도 가기 전이었는데 벌써 그 집 부모를 장인 장모라 부르더라고요. 며느리 성미가 좀 걸리긴 했지만 아들 마음은 이미 벌써 그 집 사위인 듯 했어요. 더 말해서 뭐 할까 싶어 간뒀는데 한참 결혼을 준비하던 아들이 불현듯 어두운 얼굴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들, 무슨 일 있었어? 오늘 네 여자친구랑 뭐 보러 간다고 했잖아. 그게 여자친구가 화가 많이 났어. 너? 업체가 잘못한 거긴 한데 아들이 생각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아들, 괜찮아? 어? 걔가 좀 정의로운 데가 있잖아. 잘못된 건 좀 못 참는 타입. 뭐, 그렇지. 그래서 너도 좀 고단해? 아무래도 뭐. 애가 뭔 말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계속 멍하니 구는 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결혼 준비도 하긴 했는데 뭔가 시큰둥해 보이고 걱정이 돼서 예비 며느리한테 슬쩍 물어봤죠. 결혼 준비는 잘 돼가니? 그럼요, 어머니. 오늘은 청첩장 찍었어요. 지난번에 어머니 보여드린 걸로요. 그래, 그게 가장 예쁘더라. 어머니, 감사해요. 어? 뭐가? 뭐든 다 좋다고 해주셔서요. 제가 좋게 말하면 똑 부러지고 조금 안 좋게 말하면 까탈스럽잖아요. 어머니께서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으면 다 처음부터 갈아엎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너도 참. 적당히 좀 해도 될 텐데. 어머니, 가끔 저 창피하시죠? 뭐? 아니, 그럼 가만히 있어요? 결국 그 가시 때문에 잇몸 염증까지 생기셨잖아요. 그 가시가 좀 두꺼웠냐고요. 그걸 못 고르면 유능한 셰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 너 하는 말이 다 맞긴 해. 근데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해봐. 네가 그렇게 나오면 잘못도 안 한 우리 일행도 안절부절 못하겠어서 그래. 네, 저도 노력은 해보겠는데 내 사람들 건드리는 건 참을 수가 없어서요. 아유, 건드리긴 뭘 또 건드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잖아. 어머니, 그게요. 그 식당 주방장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뭐? 아유, 설마. 그 주방장이 그 식당 사장한테 불만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도 설마 음식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어머니 모시고 간 건데. 영락없이 가시가 나오잖아요. 넌 그런 걸 어떻게 다 하니? 저희 친정에선 자주 갔으니까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주방장이 식당 사장님이랑 의견 차이가 커서 금방 관둘 것 같다는 말이 나왔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그 식당 사장이 계약 기간 운운하면서 안 놔준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민했던 거야? 네. 아무리 사장이랑 사이가 안 좋아도 프로가 그러면 안 되죠.
더더구나 내 가족한테 피해를 줬잖아요. 그건 절대 못 참아요. 예비 며느리는 불같아 보이다가도 속정이 깊은 것도 같았어요. 그렇다고 말이 안 통하는 건 아니니까 아들에게도 최대한 좋게 말하려고 했죠. 청첩장도 다 돌린 마당에서 이제는 서로 좋은 점만 보고 서로 아껴주면서 살아. 돌아보면 그즈음 아들이 좀 이상한 말을 했더라고요. 청첩장 돌렸으면 다 끝난 건가? 뭐? 아니, 청첩장 돌렸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어? 아, 내 친구가 그랬거든. 청첩장 다 돌려놓고 갑자기 결혼을 무르더라고. 그런 소리는 왜 해? 결혼 준비하는 게 영 힘들어? 아니야. 여자친구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뭐. 혹시 그게 힘드냐고 물어보려다 말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아들이 파혼을 선언해버린 거죠. 찾아온 예비 며느리에게 모진 소리까지 하고는 가버리기에 저는 바로 아들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를까도 했는데 헐레벌떡 사라지려는 발걸음이 영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어딜 가길래 저러나 싶었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에게 진짜 다른 여자가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설마 그러기에 할까? 결혼을 확실히 물으려고 저러는 거겠지 했어요. 물론 예비 며느리를 그렇게 좋아했던 아들이 한순간에 변심을 한 건 분명 이상하긴 했죠. 그렇게 아들의 뒤를 쫓아갔을 때였어요. 아들이 탄 택시가 큰 병원 앞에 서더라고요. 웬 병원인가 싶었는데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아들이 병원 문 앞에 서 있는 여자 의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순간 가슴이 다 철렁했어요. 정말 여자가 있었어? 저도 모르게 혼자 말하고 있으니까 택시기사가 안 내릴 거냐고 묻더라고요. 계산하고 내려서 슬쩍 몸을 숨겼는데 아들이 그 여자의사랑 같이 다정하게 병원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무슨 데이트를 병원 안에서 해? 설마 진짜 다른 여자가 생겼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눈앞이 다 캄캄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파혼당한 예비 며느리가 알면 그 성격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다급히 아들과 그 여자의사를 쫓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여자의사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설마 데이트를 진료실에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처에 있던 간호사 선생님을 붙들고 물어봤죠. 혹시 조금 전에 들어간 남자요. 환자인가요? 그건 환자 개인정보라. 제 아들입니다. 네? 제 아들인데 제가 왜 병원에 온 건지를 알 수가 없어서요. 갑자기 잘 준비하던 결혼도 안 한다고 하고. 어머, 저기 잠깐만요. 간호사가 난처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가더라고요. 조금 뒤 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엄마, 아들, 너 대체 뭐니? 왜 여기 있어? 새로 생겼다는 여자가 저 안에 있는 의사야? 엄마,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들이 차마 쉽게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네, 주치의니? 대신 물으니 아들이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해? 아픈 게 미안할 일이야? 엄마가 걱정할까봐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 말할 수 없었어도 했어야지. 대체 어디가 아픈 거야, 어? 엄마, 그게 별건 아니고. 뭐가 별게 아니야. 별게 아닌 게 아니니까 나한테 말도 못했겠지. 네 여자친구한테도 말 못하고 엉뚱한 핑계로 파혼하자고 한 거잖아.
그 정도면 보통 아픈 게 아니라는 거잖아. 흥분해서 소리치자 진료실에 있던 의사 선생님도 밖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화면에 아들의 상태가 띄어져 있더라고요. 많이 놀라셨죠? 선생님, 우리 아들 살 수 있는 거죠? 어머님들은 꼭 이러시더라고요. 말씀을 안 드려도 내 자식 아픈 건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세요. 많이 심각해요? 수술해야 돼요? 네, 수술은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암인데 쉽게 말해 말기입니다. 네? 진정하고 들으세요. 요즘은 말기여도 치료만 잘 받으면 회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씀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아직 아드님이 젊은 나이니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도해야죠. 그럼요. 해야죠. 아드님도 의지가 확고하세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울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은 뒤 말했습니다. 아들, 괜찮아. 너만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야. 엄마도 마음 단단하게 먹을게. 엄마 괜찮아. 정말? 그럼 내 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엄마 절대 무너지지 않아. 엄마는 너 고칠 거야. 어떻게든 고쳐서 멀쩡하게 살게 할 거야. 엄마, 미안해. 여자친구한테도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 완치된다는 보장도 없고 치료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말할 수가 없었어. 그렇다고 대뜸 파혼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더더구나 핑계가 심했잖아. 다른 여자가 생겼다니 그렇게 말하면 그 똑똑한 애가 바로 믿겠어?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 핑계를 대야 나같이 못난 놈을 한 방에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 자기 식구 챙기는 거에 온몸과 마음을 던질 여자야. 성격은 불같아도 속정이 얼마나 깊은데. 내가 말기암이라고 하면 절대 포기할 사람 아니야. 아마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날 살리려고 할 거야. 그런데 왜 헤어져? 너도 살을 지가 있다며. 의지랑 결과가 같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런 사람이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가버리면 절대 못 견딜 거야. 그러느니 내가 쓰레기가 되는 게 나아. 그 사람이 그냥 나를 버리고 싶게 만드는 게 최선이야. 그래서 끝까지 사실대로 말 안 하겠다고? 엄마, 나 그 사람 진짜 사랑해. 나 보내고 과부처럼 살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겠어. 차라리 건강해진 다음에 그때도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면 그때 다시 찾아갈게. 뭐? 다시 찾아가? 그럴 거면 그냥 슬픔도 같이 하는 게 맞지? 나중에 걔가 너 혼자 아팠던 걸 알면 얼마나 소가리를 하겠니? 엄마, 나 그 사람 두고 절대 못 갈 거야. 왜 갈 생각을 해? 살 거라며. 행여 잘못될 경우까지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옆에서 고생하는 거 보면 제대로 치료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래.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렇다고 애를 그렇게 울려. 아까 네가 다른 여자 생겼다고 하니까 주저앉아 우는 거 너도 봤잖아. 차라리 지금 한번 울고 마는 게 낫지. 나처럼 아픈 남자랑 살아서 뭐 할 건데. 그 사람 마음고생하다가 내가 떠나기라도 하면 나 때문에 허비하는 시간이 얼마야. 차라리 내가 나쁜 남자가 되면 그 사람은 새 출발할 수 있어. 자기가 사랑할 만한 남자가 아니었다는 거 알면 바로 포기할 거야. 아들은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비 며느리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사유가 있어서 파혼했다고 알릴 거야. 넌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네가 바람나서 파혼했다고 하면 나는 평생 입방아에 오를 거야. 엄마, 미안해. 난 그 사람을 속일 거야. 그냥 사실대로 말하고. 엄마, 그럼 나 절대 치료 안 받을 거야. 이 자식, 그게 엄마 앞에서 할 소리야? 네 여자친구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네 여자친구 네 말대로 똑똑해.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 아니야. 자존심 센 여자니까 바람난 나한테 미련 같은 거 가질 리가 없어. 결국 아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어요. 아들 주치의도 오히려 저를 말리더라고요. 지금 환자분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크게 절망해서 치료고 수술이고 안 받겠다고 했어요. 네? 제가 겨우 설득했어요. 환자분 아직 젊으신데 포기하긴 이르다.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믿어달라. 그렇게 몇 주를 설득했더니 그제야 마음을 먹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 저도 정신을 차려야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아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이제 모르겠다. 나도 내 아들이 가장 중요해. 일단 살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겠어. 아들이 그제야 마음이 조금 편해진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엄마, 진짜지? 그 사람한테 절대 말 안 할 거지? 안 해. 약속할게. 절대 안 해. 엄마, 미안해. 아까부터 왜 자꾸 미안하대? 아픈 거 죄 아니야. 엄마가 약하게 낳아줘서 미안해. 엄마. 내가 이럴까봐 엄마한테도 말 안 하려고 한 거야. 그게 왜 엄마 잘못이야? 내가 낳았잖아. 네가 아프면 내 책임이지. 네 탓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그러니까 엄마가 책임지고 너 고쳐놓을 거야. 우리 치료만 생각하자. 이제부터는 미안하다는 소리도 그만하고. 알겠어. 대신 엄마도 절대 하기 없기. 알겠어. 엄마도 안 할게. 그럴게. 아들의 수술 날짜를 잡은 뒤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진료실을 나왔어요. 다 큰 아들의 손을 잡고 걷는데 왜 자꾸 그 어리던 아들의 모습이 생각나던지 아직도 내 눈에는 애 같은데 말기 암이라니. 차라리 내가 걸렸으면 싶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야! 누가 소리를 빽 지르길래 보니 우리 예비 며느리더라고요. 어머나. 얼마나 놀랐던지 아들 손을 다 놨잖아요.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자기야. 자기? 너 지금 나한테 자기라고 했냐? 자기야, 여길 어떻게... 어떻게 오긴? 어머니 뒤따라왔지. 그때는 제가 더 놀랐잖아요. 뭐? 날 따라왔다고? 네, 어머니가 급히 이 사람을 따라가시길래 저도 뭐에 홀린 것처럼 따라왔어요. 근데 여기 계신 간호사분이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휴, 이 집 식구들 오늘 난리 났구나 그러면서요. 죄송합니다. 막 울면서 들어오시길래 이 집 식구들이 오늘 다 알고 난리가 났구나 싶어서 아는 척하다가 그만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깜빡 넘어가서 말기 암인 걸 말씀드렸지 뭐예요. 좀 전에 저랑도 만났던 간호사가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거의 스무고개 수준으로 질문을 해서 간호사한테서 답을 얻어냈던 모양이에요. 간호사도 정신 차리고 보니 아들 상태를 말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예비 며느리인데 애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라 깜빡 넘어가셨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 예비 며느리한테 아들이 잡아먹히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 이 사람이랑 일단 얘기 좀 할게요. 그래. 그런데 나도 오늘 알았어. 나는 몰랐다. 엄마, 지금 발 빼는 거야? 어?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부터 나오네. 사실이잖아. 나도 네 뒤 밟았다가 알게 된 거잖아. 아파서 기운이 하나도 없던 아들도 덜덜 떨리는 건지 초조한 얼굴로 며느리의 눈을 피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우리 아들에게서 1초도 시선을 안 떼고 있었어요. 자기고 나발이고 다 때려쳐. 야, 너 사실대로 말해. 너 진짜 다른 여자 생겼어? 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남의 입으로 들은 말 다 필요 없다고. 네 입으로 말해. 너 나랑 헤어지는 이유가 뭐야? 진짜 다른 여자한테 반했어? 자기야, 미안해.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지. 말기한 맞아. 근데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때였어요. 며느리의 손이 우리 아들 뺨에 짝 하고 닿더라고요. 아들 뺨이 벌겋게 달아오르는데도 동시에 흐르던 며느리의 눈물이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말을 못해 왜? 며느리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어요. 민폐라는 걸 알면서도 그때는 말릴 수도 없더라고요. 거기 있던 간호사도 다른 환자들도 그저 안쓰럽다는 우리 애들을 보고 있었어요. 나 가고 나면 너 어떻게 살아? 너처럼 책임감 강하고 자기 식구 챙기는데 목숨 거는 여자가 나 가고 나면 어떻게 사냐고. 내가 살든 말든 그게 중요해? 지금 중요한 건 네가 사는 거잖아. 살 가능성 높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너랑 결혼을 해? 그러면 차라리 결혼을 미루자고 했어야지. 뭐? 다른 여자가 생겨? 그래서 나랑 결혼하기가 싫어졌어? 내가 잘못했어. 나한테 말 안 하는 것도 모자라서 어머니한테까지 말을 안 해? 어떻게 그래? 세상 혼자 살아? 혼자 해보려고 했어. 엄마한테도 핑계대고 나 혼자 해보려고. 그러다 정 안 되면 조용히 외국 나간다고 하고. 야, 너 진짜 그걸 생각이라고 한 거야? 그럼 어떡해?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인 엄마도 나 보내고는 못 살 텐데. 너 진짜 웃기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만 보고 사는 줄 알아? 너 간다고 왜 못 살아? 다들 자기 인생 사는 거야. 뭐? 네 목숨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남 걱정을 해? 네 걱정부터 해야지. 혼자 아픈 게 얼마나 서러운 건데.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돌봐달라고 해야지. 날 그렇게 못 믿어? 어머니한테 말 못하겠으면 나한테라도 했어야지. 차라리 병을 고치고 결혼하자고 했어야지. 고칠 가능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당신은 내가 살려. 우리 엄마랑 똑같은 말을 안 해? 자기가 의사야? 신이야? 내가 당신 데리고 가면 의사고 신이고 가만둘 것 같아? 절대 가만 안 둬. 알았으니까 진정해. 결혼 취소한다고 연락했어, 안 했어? 아직 오늘 병원 갔다 와서 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 우리 결혼 취소 안 해. 뭐? 우리 결혼 이대로 진행한다고. 자기야, 나 수술도 받아야 하고 치료도 받아야 해서. 그래, 결혼하고 하라고. 우리 결혼 당장 한 달 뒤잖아. 아까 간호사 선생님한테 떠보니까
지금 수술 가능한 날짜는 한 달 뒤라더라. 우리 결혼식하고 대충 일주일 뒤 맞지? 제가 놀라서 간호사 선생님을 봤더니 그 선생님이 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딴청을 피웠어요. 우리 며느리가 정보를 제대로 캐냈더라고요. 아들도 거의 정확한 정보 앞에서 차마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그래, 맞아. 너희 결혼식 날짜로부터 정확하게는 열흘 뒤. 어머니, 저희 결혼할게요. 제가 이 사람 컨디션 잘 챙기면서 이대로 진행할게요. 정말 괜찮겠어? 아까 네 말대로 좀 미루는 것도 답이지 않을까? 이대로 미루면 수년은 걸릴 텐데. 그럼 제가 이 사람 법적 보호자 노릇을 못하잖아요.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어머니 아들 법적 보호자 할래요. 뭐? 아니, 즉 그러다가 치료가 잘 안 되기라도 하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행여 그렇다고 해도 제가 이 사람 법적 보호자로 다 할래요. 그게 뭐든 제가 해요. 예, 지금은 네가 너무 갑자기 알게 돼서 그래서 감정이 앞서는 것 같은데 우리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뭐가 최선인지 말이야. 어머니, 이게 최선이에요. 저 어머니 뒤따라오는 내내 생각했어요. 저 남자가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나는 결혼한다고요. 아니 왜 행여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다른 여자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제가 저 남자를 몰라요? 한눈 팔고 다닐 남자 같았으면 애초에 결혼할 생각도 안 했어요. 저 사람 그런 거 못해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니까 어머니도 모르시는 눈치고 일단 따라가 보는 수밖에 없다 싶더라고요. 난 또 언니가 다른 여자 생겼다는 말에 주저앉아 울길래 그럼 그런 말 듣고 안 울 여자가 어딨어요? 순간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생각할수록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다른 여자가 있을 리가 없다. 분명 숨기고 있는 게 있다. 네가 나보다 낫다. 나는 내 아들이 주치의 선생님하고 만나는 거 보고 화들짝 놀랐잖아. 설마 했는데 저 의사 선생님이랑 만나는 건가 싶더라고. 순간 며느리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어머니도 참. 나도 충격적이었으니까. 내 아들이 결혼한 달 앞두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떡하니 눈앞에서 여자 의사를 만나잖아. 나이도 비슷해 보여서 더 그랬어. 저는 확신했어요. 아닐 거라고. 행여 맞다고 해도 확인은 해야겠더라고요. 어쨌든 뭐가 됐던 저는 이 남자가 감추는 걸 들춰내고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파혼은 없어요. 절대. 며느리의 뜻이 너무 단호해서 차마 말리지도 못하겠고 일을 어쩌나 싶어 아들을 봤는데 아들도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일단 이 자리를 정리해야겠다 싶었어요. 우리 일단 자리 좀 옮기자. 여기서 더 이러는 건 다른 환자들한테도 민폐잖아. 애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주변에 계시던 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들이 아픈 걸 오늘 알게 돼서 경황이 없었어요. 감사하게도 다들 괜찮다면서 힘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저랑 아들을 자기 차에 태우더니 말 한마디 없이 어딘가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한적한 카페더라고요. 사촌 언니가 하는 카페예요. 저쪽 예약룸으로 가시죠. 주문한 차가 나왔는데도 우리 셋은 누가 먼저 말을 시작하지 않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할 말이 없는 처지였죠.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는데
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어요. 예비 며느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머니 의견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 결혼 진행해도 되겠죠? 꼭 제 속이라도 읽은 것처럼 그렇게 묻더라고요. 이기적이라고 하겠지만 나는 반대하고 싶지 않아. 엄마! 아들, 미안해. 네가 어떻게 되든 솔직히 나는 결혼이라도 해봤으면 싶어. 물론 이게 네 여자친구한테는 미안한 소린 거 알아. 어머니, 감사해요. 예비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어머니, 절대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어머니가 제 생각도 해주시는 거. 그래, 맞아. 남들은 나더러 아들 생각만 한다고 하겠지. 근데 나는 너도 어차피 내 아들이어야 한다면 서로 결혼했으면 싶어서. 맞아요, 어머니.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자기야, 지금은 그렇겠지만 시간 조금만 지나도. 아니, 자기야. 나는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야. 나 자신 있어? 아픈 자기 돌볼 자신도 있고 그럴 돈도 있고. 자기야, 나 결혼하기로 하면서 유산 상속 미리 받았어. 내가 고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나는 결혼을 미뤘으면 좋겠어. 이런 상태로 결혼하는 거 마음이 안 편해. 장인 장모님 뵙기도 민망하고. 너 누구랑 살 거야? 어? 우리 엄마 아빠랑 살 거야? 너는 나랑 사는 거야. 나랑 살 건데 왜 내 생각만 안 해? 네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 내 생각 좀 하라고. 나는 너랑 결혼해서 너 고칠 거야. 내가 보호자로 나서서 너 고칠 거라고. 너 절대 안 보내? 자기야.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무서웠지. 순간 우리 아들도 눈물을 보였어요. 무서웠을 거야.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알아. 자기가 나 사랑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왜 내가 그 마음을 모르겠어. 근데 나 자신 있어. 자기 아픈 거 보면서 가슴 아파도 옆에 있는 게 내가 사는 길이야. 나는 내가 살 길 찾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날 위해서 살아야 돼. 응? 아들이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내가 미안해. 거짓말한 건 미안해야지. 근데 다른 건 미안할 거 없어. 나만 믿어. 우린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결국 며느리는 아들과의 결혼을 단행했어요. 막상 다시 결혼이 진행되고 나니 사돈부부 생각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연락 한번 드려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사부인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머나, 아유 사부인. 사부인이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얼마나 상심이 크셨어요. 안 그래도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께도 사실을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걱정하던 참이에요. 아유, 무슨 걱정을 하세요. 지금 걱정하실 여력도 없을 텐데.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아는 의사가 미국에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사위랑 같은 암 말기도 꽤 많이 고친 실력자예요. 예? 아유, 정말요? 네. 병원 측에 얘기해서 자료 다 보냈더니 그쪽에서 수술해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물론 암이라는 게 장담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비슷한 케이스를 고친 적도 있다고. 치료 방법은 자기가 확실히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인가요? 정말로요? 예, 자기도 장담은 못한대요. 근데 수술 경과만 괜찮으면 자기는 해볼 만하다고 보더라고요. 아유, 어머 세상에, 아유, 사부인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똑똑해요. 그 얘기를 왜 우리한테 했겠어요? 일단 우리가 말려봤자 자기는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말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엄마 아빠가 가진 인맥을 동원하려고 한 거죠. 걔가 제 딸이지만 참 머리가 좋아요. 그렇더라고요. 애가 여간 똑똑한 게 아니에요. 아유, 사부인도 이미 아시는군요. 제 입으로 말하고 나니 민망하네요. 아유, 아니에요. 정말 똑똑한 따님을 두셨어요. 아유, 저도 처음에는 애가 다혈질인가 싶기도 하고. 어머나, 아유,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머릿속에서 계산이 딱 떨어지면 화낼 때는 확실하게 화내요. 다혈질이라면 다혈질이죠. 꼭 걔 아빠랑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런가 했는데 아니에요. 애가 감정에 숨김이 없다는 건 사실 순수한 거잖아요. 거칠애도 없고 그저 자기 사람 챙기는데 온 힘을 쏟더라고요. 네, 제 딸이지만 의리가 꽤 있는 편이에요. 사부인도 며느리로 겪어보시면 더 잘 알게 되실 겁니다. 말기암은 제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할 때부터 보통 의리 있는 애가 아니다 싶었어요. 그런데 사부인, 예, 편히 말씀하세요. 그래도 만약에요. 우리 아들이 끝내 치료가 다 안 돼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때는 우리 며느리가 괜히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그냥 혼인신고는 안 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며느리한테 보호자 권리 다 줄 테니까 그냥 식만 올리고 사부인이 뭘 알아도 반만하시네. 예? 우리 딸 알려면 아직도 모셨다고요. 우리 딸은 그럴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결혼식도 안 했을래 해요. 지가 다 책임지고 갈 생각으로 하는 건데 반만하는 결혼을 하겠냐고요. 사부인 생각은 어떠신데요? 그래도 딸 생각하면 법적으로라도 여지를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제가요, 평생을 우리 남편 성질머리에 진절머리를 치고 살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성질머리 이런 것들은 누구 말도 안 듣는다. 아이고, 아유 세상에. 아유, 안 들어요. 부모 말이라고 듣겠어요. 우리 사이도 멱살 잡혀왔던데요, 뭘. 그렇긴 하죠. 그래요. 어차피 허락하는 거 이제와 며느리 속 뒤집어서 뭐 하겠어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거 속 뒤집잖아요. 그럼 제 속이 더 뒤집혀요. 사부인도 똑같으실 겁니다. 이제 사부인도 제 딸 부모잖아요. 아휴, 제 속 뒤집는 건 괜찮은데 걔 속이 말이 아닐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아유, 우리 딸 보이는 게 전부이네요. 씩씩하다면 진짜 씩씩한 상태니까 걱정 마세요. 저도 옆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도와서 우리 사위 살릴 거예요. 우리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살면서 한 번은 다 안 걸리는 시대에 미리 걸렸다고 생각하면 그만이라고요. 어째 정말 바꿔서 하던 성격이 우리 며느리랑 똑같은 것 같네요. 아유, 똑같다니까요. 부부라는 게 뭐 별건가요. 지금은 사위가 아파도 나중에는 우리 딸이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또 우리 사위가 돌봐주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제가 인복이 많나 봅니다. 이렇게 멋진 사부인까지 만나 뵙고 아픈 아들 가진 저로선 그저 죄인 같은데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우리 딸 좀 예뻐해 주세요.
이보다 더 어떻게 예쁘겠어요. 내 아들 살리겠다고 결혼부터 하겠다는데 어떻게 안 예뻐요. 그래도 그게 말을 좀 거칠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밉보일까봐 늘 걱정이에요. 저야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 어쩔 수 없다지만 견디기 쉬운 성격은 또 아니에요. 저는 똑같은 성미의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며느리가 예쁘기만 해요. 은근히 저랑 닮았어요. 아유, 세상에. 그럼 저는 그런 남편의 딸도 모자라 사부인까지 만난 건가요? 아이고, 아유, 두야. 결국 애들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보는데 자꾸 눈물이 나서 혼났잖아요. 우리 아들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말기암이라고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더니 며느리가 모든 사실을 알고 보살피기 시작하자 아들 신수가 환해지더라고요. 하도 신기해서 며느리한테 물어본 적도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하면 말기암 환자 얼굴이 저렇게 환해져? 제 사랑 때문 아닐까요? 뭐? 어머니 아들 저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제가 옆에 있는데 당연히 신수가 혼내야죠. 컨디션 나빠질까봐 무조건 쉬게 하고 있어요. 잘 먹이고요. 잘 먹어? 먹는다고는 하던데. 잘 먹어요. 살겠다고 먹어요. 너랑 산다니까 먹을 힘이 나나 보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도 살고 우리 신랑도 살고. 내 아들 사는 게 네가 사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어머니, 저 진짜 행복해요. 아픈 예비 신랑 데리고 사는 게 뭐 좋다고.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아요. 우리 아들 진통할 때는 너도 힘들 거 아니야. 가슴은 아프죠. 근데 아픈 사람이 아픈 걸 어떻게 해요? 약 먹이고 또 잘 먹이고 그렇게 해서 잘 자게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결혼식 끝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갈 거니까 가서 수술받고 치료하면 아픈 건 좀 나아질 거예요. 신랑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 갈 고통 아니니까 마음 편히 먹으라고요. 참 든든하다. 네가 나보다 나 같으면 내 아들 아프다고 벌벌 떨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 아닐걸요? 뭐? 어머니 저랑 똑같은 얘기 하셨다면서요? 너는 내가 살린다고. 우리 신랑이 그러던데요? 그럼 내가 안 살리면 누가 살려? 내 아들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살린다고요. 내 남편이니까. 그렇다고 대뜸 혼인신고부터 하니? 결혼 몇 주 남은 것도 갑갑해서요. 혼인신고라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어요. 그래, 네 덕에 나는 마음이 어째 편하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따라가길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고마워. 네가 있어서 내가 힘이 나.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하고. 그 사람 좋아하는 반찬만 좀 해주세요. 미국 가서도 어머니 반찬 찾을 것 같아서요. 그래야지. 넌 먹고 싶은 거 없어? 희한하게 우리는 입맛도 천생연분인가 봐요. 남편이 좋아하는 어머니 반찬 저도 다 맛있어요. 알았어. 넉넉하게 해줄게. 미국 가서도 떨어지면 만들어서 들고라도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니도 같이 가요. 응? 그러지 말고 어머니도 같이 가요. 한국에 계셔봤자 아들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에휴, 저 나까지 가면 네가 불편하지.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그러죠? 아니야, 자주 연락하면 되지. 나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게. 그래 주시면 저는 그 사람한테만 신경 쓰면 되니까 편하긴 하죠. 제가 그 사람 고치고 와서 어머니 딸 노릇도 제대로 할게요.
그때까지만 조금 봐주세요. 너 지금도 잘하고 있어.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봐달래. 어머니 기대하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게 될지. 저 원래 이것보다 에너지가 훨씬 넘친다고요. 어이구, 벌써 무섭다. 네가 내 잇몸에 생선가시 박혔다고 식당에서 난리칠 때부터 알아봐야 했는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죠. 아들 내외를 미국에 보내놓고도 며느리와 일화만 생각하면 웃음이 터졌어요. 우리 며느리는 주변을 화나게 하는 힘이 있는 애였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아들 내외가 귀국했어요. 수술 결과도 좋고 치료도 꽤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는 나무나무는 없고 경과만 지켜보면 된대. 아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니? 의사도 놀라더라고. 자기도 이렇게 빨리 치료 효과를 볼 줄은 몰랐대. 전에 비슷한 케이스 환자는 몇 년 걸렸대. 아유, 정말 하늘이 도왔다. 우리 며느리 정성에 하늘이 감복했나 봐. 어머니도 참. 저는 옆에서 응원밖에 안 했어요. 수술하고 그 힘든 치료를 다 감당한 건 우리 신랑이죠. 네가 옆에 있었으니 해낸 거지. 맞아. 이 사람이 옆에서 씩씩하게 버텨주고 나도 웃겨주고 그러니까. 분명 상황은 악몽 같은데 여기가 천국인가 싶더라. 그렇다고 엄마 앞에서 벌써 팔불출 행세야? 아, 엄마가 그간 못 봐서 그러는데 나 연애할 때부터 이미 팔불출이었어. 그러니 이 사람이 나한테 여자 있다는 말을 안 믿었지. 어머니, 맞아요. 죄송한데 어머니 아들 저한테 팔불출이에요? 어이구, 좋겠다. 밥도 먹었겠다. 이제 그만 니들 집에 가서 쉬어. 눈꼴 쉬어서 더는 못 보겠으니까. 애들 피곤할까봐 농담처럼 보내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덥석 저를 끌어안는 겁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자고 가면 안 돼요? 아, 막 귀국해서 피곤할 거 아니야. 너희 집 가서 편히 쉬어. 내가 청소는 다 해놨어. 가서 그냥 쉬기만 하면 돼. 먹을 거리도 다 넣어놨고 마실 물도 넉넉히 사다 놨고 정수기는 네가 보고 달아. 괜히 사람 없는데 정수기 달아놔봤자 관리만 어려울까 봐 안 달았어. 역시 우리 어머니 최고예요. 저희 엄마는 지금도 문학소녀셔서 집안 살림에는 영 문외한이세요. 그래도 수십 년을 주부로 사셨는데 설마 그냥 내가 하겠다고 한 거야. 어머니, 저희 그냥 살림 합칠까요? 뭐? 합가를 하자고? 네. 그냥 전원주택 하나 사서 같이 살면 어때요? 저희 곧 임신 계획도 세울 거거든요. 나더러 너희 애 보라고? 베이비시터는 따로 부를 거예요. 그냥 옆에서 감독만 해주시면 돼요. 같이 살았다가는 너희들 시중만 들다 끝나겠다. 진심이에요.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저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 덕분에 미국에서 버텼잖아요. 밥도 해달라고? 그냥 반찬만 좀 해주시면 같이 안 살아도 해줄게. 그러느니 같이 살겠네요. 넌 시어머니랑 살고 싶니? 네, 전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북적북적 살면 좋잖아요. 제 꿈이 대가족이 한 집에 사는 거거든요. 제가 전반적인 살림은 다 책임질게요. 어머니는 어머니가 잘하시는 것만 조금씩 해주시고 편하게 취미생활을 즐기세요. 이 며느리가 다 쏩니다. 요즘은 며느리가 자꾸 같이 살자고 해서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하면 친구들이 웃더라고요. 며느리가 괜히 하는 소리니까 절대 그런다고 하지 말라던데. 어째 우리 며느리는 진심인 것 같아요. 자꾸 전원주택을 알아봤다면서 저더러도 보라고 자꾸 뭘 보내더라고요. 마음은 예쁜데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한 며느리 시집살이까지는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어리광만 받아주면서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려고요.